자, 이 영상을 한번 좀 보시길 바랍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안세영 선수가 분명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표현 방법이 좀 서투르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안세영 선수의 이 소신 발언에 대해서 애당초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 안세영 선수는 아팠다고 했고 병원 가도 이건 큰 문제가 없다. 4주 정도만 재활받으면 된다. 4주 다 끝났다. 괜찮냐? 라고 물어보자 괜찮다. 해외에 나가겠느냐 안 나가겠느냐? 나가지 말고 좀 더 쉬는 게 낫지 않겠냐? 괜찮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가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결국 절차와 본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문자 이런 것이 다 남아있는 그런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세영 선수의 소신 발언에 대해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전면적으로 선을 그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제 안세영이라고 이름을 쫙 검색해서 뉴스 기사 내용들을 한번 쫙 살펴보면 있지 않습니까? 요번 만찬 때 사실 대한체육회장의 면이 제대로 서지 못했다. 이런 반응이 많았어요. 왜냐면 양궁협회장이 나서서 축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한체육회장은 그야말로 대통령까지 있는 자리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뭐 이런 말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이 이후로 안세영 선수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김태규 협회장은 끊임없는 비리가 계속해서 지금 제보가 되고 있는 상태이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메일로 제보받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만 그것을 이 한낱 유튜버인 제가 오픈을 하기에는 심상치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보받은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가정이라면 안세영 선수가 지적했었던 부분들만이 아니라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기준부터 선수들을 뽑는 기준까지 정말 큰 문제점들이 생길 요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상당한 팩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글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전문가는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안 선수는 개인적인 문제를 토로했긴 하지만 한국 스포츠의 현실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모든 종목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에서 스포츠계는 사회로부터 고립된 외딴 섬으로 비유할 수 있다. 그 섬에서는 4년마다 본토를 위해 불꽃놀이 올림픽을 해주고 국민들은 그때만 잠깐 환호할 뿐 그것이 끝나고 나면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런데 그 섬에는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과 규범이 작동하지 않는 그 섬만의 문화와 규범이 있고 때로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는데도 잘 개선이 되지 않는다. 감독과 주장의 이 말도 안 되는 상습적인 악습들 못 견디고 정말 하늘나라로 떠나게 된 최숙현 선수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딱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뭡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이 체육회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한국 스포츠의 실질적인 수장으로서 미래지향적인 스포츠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를 앞서간 생각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분이 공적으로 봉사를 하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대한체육회장보다 정의선 양궁협회 회장의 리더십에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장은 정작 정부로부터 4천억 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걸맞는 자질과 비전,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런 성과를 보여주었는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늘 스스로 자문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오히려 굉장한 독선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제가 테니스 협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추가하자면 이 대한체육회에서 파견한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미 이 테니스 협회의 협회장이 딱 선발이 됐거든요.
근데 대한체육회가 이걸 인정해주지 않아서 정식으로 취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선자는 대한체육회의 이 관리단체 지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 판결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주 당선자가 사무실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테니스협회는 대한체육회가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관리위원회가 장악을 했습니다. 근데 이 관리위원회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를 각각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최근 회의까지 가졌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대통령 비서실 법무비서관 출신의 변호사 등 7명을 위원으로 두고 있는데 이게 놀라운 건 바로 대한체육회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직접 선정한 관리위원장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무리 대한체육회가 상급기관이라 할지라도 이미 테니스협회에서는 지금 협회장이 뽑혔는데 올해로 8년째 대한체육회를 이끌고 있는 이기흥 회장이 퇴직한 공무원, 법조인 등을 체육회 산하위원회 등에 앉혀 이미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이기흥 회장의 측근으로 활동해온 직원 박아무개 씨가 테니스협회에 전격 파견되어 회장실에서 업무를 보기 시작했고 이 테니스협회 직원 및 테니스 관계자들은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아예 모든 체육협회 종목을 종목을 따지지 않고 전부 다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말까지 나오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당선된 테니스 협회장은 6월 달에 당선이 됐음에도 이미 사실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황당하죠. 이 당선자는 이기흥 회장의 반대를 이때까지 해왔었던 내가 싫기 때문에 지금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사실 이 대한체육회는 앞서서 이 이전 회장이 사퇴를 하면서 9월부터 회장이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현재 협회에 46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라는 이유를 들며 테니스 협회에 대해 지금 휘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대한체육회가 정작 테니스협회 회장을 선거로 뽑았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는 등 강행하는 이유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라는 겁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 이 테니스 협회장으로 선발된 당선자가요. 과거 이기흥 회장한테 전화로 5번, 문자로 2번이나 연락했는데 답이 없었고 이기흥 회장이 테니스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것은 그동안 이기흥 회장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내가 싫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올해 말에 있을 새 대한체육회장 선거 때 내가 나서서 3선을 전면 반대하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이렇게까지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거다. 지금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체육계가 온전히 돌아가고 있겠습니까? 자, 하지만 이 안세영 선수의 뒤에는 누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회까지 바라보고 있는 현재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배드민턴 협회장 외에 이 안세영 선수를 응원하고 있는 많은 국민분들 뿐만이 아니라 든든한 누가 있습니까? 자, 바로 이 영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있습니다. 최근 이 파리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배드민턴이 너무나 좋은 성적을 거둬서 참 좋다라고 했었던 정의선 양궁협회장뿐만이 아니라 삼성의 이재용 회장 역시 이번 배드민턴의 결과에 굉장히 흡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정의선 협회장이 오히려 배드민턴을 칭찬했고 이재용 회장도 파리까지 직접 날아가 관심을 가질 만큼 자신이 후원하고 있는 배드민턴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안세영 선수는요 2020년 때 이렇게 삼성생명 유니폼을 입는다. 광주 최고를 졸업하면서 여자 단식 에이스로서 실업팀 삼성생명에 입단한다라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당시 때 안세영 선수의 세계 랭킹 성적이 9위였던 거 알고 계십니까? 9위? 18살의 학생이
세계 랭킹 9번째의 성적을 이미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입단한 안세영 선수는 차후에 세계 랭킹 1위가 되었고 작년 같은 경우 자신의 삼성생명팀을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까지 찾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삼성생명이 후원하고 있는 이 팀은요, 사실상 국내에서 열리는 여러 가지 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세계 1위의 성적을 달성한 안세영 선수가 그야말로 금메달을 따게 되면서 27년 만에 세계 랭킹 1위를 달성하는 것에 삼성에서는 정말 깜짝 놀라서 더욱더 전면적인 후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이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삼성생명 실업팀 소속으로서 뭐 국내 리그는 그냥 아예 찢어버렸다 라고 표현이 어울릴 만큼 아예 휩쓸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최근 안세영 선수가 이 국회에 직접 찾아가 비공개 간담회를 가지면서 첫 번째로 내걸었던 조건이 바로 계약기간 완화가 시급하다. 이 계약기간 때문에 선수들이 국가대표를 함께 있으면서 세계 랭킹 대회에 나가서 이름을 알릴 수도 없고 특히나 개인 후원, 계약관계 같은 부분까지 다 협회에서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불합리하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사실 안세영 선수는요, 세계 랭킹 1위임에도 작년 수익이 9억인 것에 비해 이 세계 랭킹 13위 선수가 97억 원을 받고 있다라는 이 10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이 사태,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왜냐면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삼성생명의 이재용 회장이 수장으로 있는 삼성생명 측에서 안세영 선수에게 연봉을 저렇게 90억, 100억씩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후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생명에서 그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배드민턴 협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안세영 선수가 삼성생명의 실업팀 선수로서 시합을 나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세계 랭킹, 세계 선수권 대회, 국가대표 대회까지 전부 다 배드민턴 협회의 국가대표 선수로서 출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세영 선수가 계약 기간을 좀 조정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던 거죠. 더불어서 이 배드민턴 협회에서 공식 후원사로 선정되어 있는 요넥스를 제외하고는 안세영 선수가 후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삼성생명의 후원을 받고 싶어도 이 제도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재용 회장의 이 행보를 보면 내달 체코의 대통령과 최태원 등 재벌 총수들과 함께 동행하여 체코 순방에 나섭니다. 체코 지역에 있을 뭐 또 다른 국가적 사업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함께 가는 거겠죠. 중요한 건 이재용 삼성 회장이 나서기 위해서라도 이번 삼성생명에서의 절대적 후원이 있으려면 이 안세영 선수가 말하고 있는 계약기간 완화가 꼭 통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이면에는 대한민국 민주당 국회뿐만이 아니라 문체부 장관인 유인촌 장관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다 주목하고 있는데 이 상대편 측에 있는 배드민턴 협회 위에 있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회장은 실상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테니스 협회와 지금 다투고 있을 만큼 자신의 삼선 출마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참 풀이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결국에는 문체부의 승기가 올라가는 순간 삼성생명의 수십억, 수백억 원의 개인 후원이 아마 안세영 선수를 통해서 쏟아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사용하는 각종 물품들 삼성생명이라는 이 엄청난 후원사를 등에 업고 삼성과 관련된 스폰서 마크가 옷에 찍히기 시작하고 뭐 이런 머리띠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아마 그 후원금은 어마무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많다라는 목소리는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에 대한 여론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건데요. 이전까지는 협회의 부실한 운영과 대표팀 내에 악습을 이겨내려는 안세영의 용기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개인적인 후원 정책 완화를 요구하며 돈 문제가 화두로 탁 떠오르자마자 이게 많은 분들이 살짝 의아함을 보였단 말이에요. 또한 당사자가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 쟁점들이 거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도 전해지게 되면서 이런 소통 방식으로밖에 의견을 전달할 수가 없냐,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안세영 선수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많았던 커뮤니티의 글과 기사의 댓글들도 조금씩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 거죠. 사실 이번 만찬에서 여야 인사 모두 구테타파 혁신 추구를 강조했고, 대통령 역시 안세영 선수의 행보를 지지하고 입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해석된 메시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도 불구하고 이번 스포츠 이슈가 뭔가 정치적인 이용이 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고, 안세영 선수가 권력의 지원을 받고 있는 듯한 모양새를 불편하게 여기는 시선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안세영 선수의 이슈가 뭔가 정치적인 다툼으로 넘어가고 있다,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은 상태입니다. 자, 과연 안세영 선수가 정말 개인의 욕심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냈을까요? 그랬다고 한다면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맹렬하고 강력하게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며 정말 많은 인터뷰와 뉴스 방송에 등장해서 또 인터뷰하고 국회의원들과 함께 상담하는 내용, 면담하는 내용, 공개 면담하고 그랬어야 하지 않을까, 좀 안타까운 시선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이 심경은 말 그대로 국가대표 운동선수직을 건강하고 자유롭게 많은 지원을 받으며 열심히 하고 싶다, 이것이 전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여론적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 선배이자 의원이기도 한 진종호 의원도요, 비슷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쏟아냈느냐, 이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 이후 이번 체육계의 비리 제보센터를 개설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나는 해결해 줄 수가 있다, 학연, 지연 등에 의한 낙하산 인사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본인은 실제로 운동선수 출신인 만큼 좀 더 체육계의 비리를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안세영 선수를 적극 지지했었죠. 특히 최근에 이 안세영 선수의 개인 후원 문제와 더불어서 사격 은메달리스트인 김예지 선수의 이 행보에 최근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계약도 맺었고,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초대형 명품 회사와 화보 촬영까지 이야기가 오고 갔지 않습니까? 진종호 의원은 이 운동선수들이 무조건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한다, 안세영 선수의 개인 후원에 대한 이야기도 적극 지지했던 것과 같은 입장을 보여줍니다. 안세영 선수도 나이키에서 광고를 최근 촬영했었죠. 제가 한번 검색해서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안세영 나이키라고만 검색을 해봐도 이 안세영 선수가 나이키 광고를 촬영했었던 모습들이 하나둘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안세영 선수가 나이키에 촬영했던 것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돈 때문에 결국 협회를 저격한 게 아니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 진종호 의원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운동선수가 운동만 해야 한다, 방송 출연하면 연예인병 걸렸다라는 건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다. 스타 선수를 통하여 비인기 종목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거대한 대기업의 후원을 끌어낼 수 있어 종목 전체에 플러스 효과를 가져온다. 그런데 안세영 선수는 실제로 삼성생명 소속이지 않습니까? 삼성의 엄청난 후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비인기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안세영 선수의 활약 덕분에 배드민턴이라는 비인기 종목이 지금 엄청난 집중과 주목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배드민턴 협회의 많은 문제점들, 특히 그 중에서도 비즈니스석을 6번이나 이용하면서 3년간 무려 13번 해외 출장. 야, 3년간 13번 해외 출장이면은 이거 1년에 한 4번 간 거 아닙니까? 분기마다 한 번씩 해외 출장을 갔는데 그 중에서도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것이 6번이나 된다. 절반이 비즈니스석을 탔다는 얘기입니다. 협회의 예산 1,562만 원을 지출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것이 결국 큰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회장 최근 3년간 수시로 이용을 했다.
근데 배드민턴 협회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세계 배드민턴 연맹의 임원이고 아시아 배드민턴 연맹 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이 되어 해외 출장이 잦아 협회의 지원을 받았다. 말이 됩니까? 그것과 비즈니스석을 타는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비즈니스석을 타면 더 빨리 간답니까? 말도 안 되는 핑계인 거죠. 이 배드민턴 협회가 그러니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특히 이동 시간이 6시간 이상이면 국제기구 행사의 경우 주최 측의 지원을 받았고 협회 비용은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배드민턴 협회를 적극적으로 주시하고 있는 문체부에 의해서 다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절차 위반, 배드민턴 협회 내부의 이 협회 비용 사용에 대한 명확한 출처를 결국 문체부가 밝혀내게 된다라는 건데 사실 이번 조사의 당사자인 협회가 다급하게 자체 진상조사위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 이 문체부 측에서는 어이가 없다 라면서 아예 여기에 대해 시정명령과 정지명령까지 했죠. 최근 승강제를 운영하면서 대한배드민턴협회가 특히나 텀블러 등 기념품 제작 등을 특정 업체에 지원을 하게 되면서 이 과정에 뒷돈이 오갔다라는 의혹까지 불거졌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이 연일 뉴스 내용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가 지금 배드민턴 협회 내부 사무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내부 모습을 보면 정리조차 잘 돼 있지 않고 좀 황망함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배드민턴 협회의 내부적인 이 긴장감이 극에 달해 있지 않나. 사실 안세영 선수는 이 공개석상에 등장하여 만찬을 즐긴 이후에 다시 한번 조용하고 잠잠해진 상태입니다. 왜냐?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줬지만 이상한 비판 여론까지 커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영상에 아주 명언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를 두고 도둑이 신고자를 조사를 하나. 그러니까 도둑질을 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신고자를 데려다가 조사를 한다. 이거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배드민턴 협회가 했던 진상조사위가 문체부에서 바라볼 때는 딱 그런 모양새와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죠? 이 문체부에서 지적한 배드민턴 협회만이 아니라 대한체육회의 이기흥 회장까지 문제가 크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기흥 회장과 배드민턴 협회는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문체부에서 감사까지, 거기에 검찰 기소까지 예측이 되면서 지금 굉장히 벼랑 끝에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기흥 회장은 심지어 테니스 협회의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이기흥 회장의 독선이 너무나 지나치다. 대한체육회가 7월 9일 날 46억 원에 달하는 악성 부채 문제를 해결한 대한테니스협회에 대해 관리단체 지정을 강행하게 됩니다. 결국 두 단체 간의 충돌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커지게 됐는데요. 여기에 테니스 관계자들의 이 분개함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기흥 체육회장의 삼선 허용, 승인 등의 문제를 놓고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격화되고 있는 와중에 체육회의 산하 단체인 테니스협회와의 갈등도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 지정에 대하여 왜 횡포를 부리느냐, 그거는 테니스협회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 아니냐, 이러한 말까지 나오면서 결국 테니스협회장과 대한체육회장인 이기흥 체육회장이 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사실 중요한 건 대한체육회가 또 따지고 보면 테니스협회보다는 상급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한번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선 출마를 하여 대선까지 넘어가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대통령실에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이기흥 회장의 아시다시피 조카 최근 사퇴가 됐지 않습니까? 그건 역시 뭔가 대권에 출마하기 위한 대한체육회장의 큰 그림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에 테니스 협회에 대한 부분까지 쥐락펴락하고 있다. 그러니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조사도 문체부에서 어떻겠습니까? 맹렬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한 달 전에 문체부의 유인촌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이 엄청난 선포, 삼선 출마 절대 안 된다,
이 맡게 된 과정에서부터 이번 배드민턴 협회와 안세영 선수의 사태로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배드민턴 협회 김태규 협회장 그들에 대한 감사, 세무조사, 국고에 대한 회수, 환수 이런 조치가 충분히 가능해질 것이고 그 단위가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움직임이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제32차 한국 스포츠 정책 포럼 해외 사례로 본 이 한국 스포츠 정책 방향 모색이라는 이 세미나가 한번 열렸습니다. 바로 한국 스포츠 과학원에서 열리게 됐는데 아주 성황리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역대급의 금메달 개수를 획득했음에도 고민에 빠진 한국 체육의 답이 과연 해외에서 찾아야만 하는 걸까? 32개의 금메달이 과연 앞으로도 나올 수 있을까? 여러 이야기가 흘러나온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특히 이 가운데에서 안세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엄청난 쾌성적과는 달리 고민거리가 생겼죠. 바로 배드민턴 금메달을 수상한 안세영 선수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협회와 선수의 역할,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한 현 스포츠 정책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안세영 선수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포츠 정책 포럼까지 열리게 되면서 많은 스포츠 내외 관계자들이 모여서 해당 이야기와 회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발표도 있었고요. 전문가의 토론도 있었고 이 현장에는 해설위원들, 각종 대학교의 교수님들까지 모조리 초빙이 돼서 아주 진지한 토론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런 국민적 움직임이 생겨날 수 있었던 건 첫째로 안세영 선수의 소신 발언이 주요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의 영향력이 막강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이 김태규 협회장, 이 배드민턴 협회장뿐만이 아니라 배드민턴 협회 내에서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이 파리 항공권 협회 비용을 사용하고 5년간 기부금이 빵원이었다. 사실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배드민턴 협회의 진상조사위는 문체부의 지시로 인해서 사실상 전면 중단이 되어버린 상태이죠. 안세영 선수 역시 이 진상조사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배드민턴 협회장인 김태규 협회장에 대한 각종 비리 고발이 쏟아졌는데 이 김태규 협회장이 잠수 아닌 잠수를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언론사들의 연락도 잘 받지 않는 것 같고요. 이 관련된 기사들도 없고 취재된 내용들도 추가적인 공개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 계속하여 의도적인 회피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있었던 제가 강조한 안세영 선수가 함께 출석하기도 한 이 올림픽 만찬. 김태규 협회장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제대로 잠수를 탔다. 그야말로 행적이 아주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 구속 수사라는 게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된다. 수사를 총지휘하는 수사기관의 장의 방침이 있으면 된다. 죄를 지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 이외에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이다.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 이게 바로 구속수사 사유가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전달드린 김호중 사태 때 보면 이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로 인해서 구속사유가 합정되면서 결국 구속수사가 진행이 됐죠. 이 김태규 협회장도 구속수사가 될 가능성이 있냐라는 문의가 많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뭐 제가 언론인이 아니다 보니까 김태규 협회장에게 뭐 취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리고 최근 진상조사위에 김태규 협회장의 라인이었던 2명의 사람이 존재했다라는 것, 그리고 김태규 협회장이 6,000통의 셔틀콕을 자신의 측근들에게 나눠줬다라는 정황, 횡령, 배임에 대한 의혹, 자료들, 이사진들의 고발,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 검찰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김태규 협회장이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잠적할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라는 합리적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김태규 협회장은 지금 상태에서 조용히 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 자신의 입장을 해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증거 자료들, 많은 고발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본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빨리 전면에 나서서 아니다, 억울하다 라고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김태규 협회장은 이미 한번 이력이 있죠. 바로 몰래 선수단보다 사전 입국하려던 정황이 딱 걸려서 수많은 취재진들에게 공항에서 잡혀가지고 막 취재를 당했던 이때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때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면 김태규 협회장이 지금 잠적하다시피 잠수를 타고 있는 과정인데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자신에 대한 입장을 해명하지 못하면 문체부에서는 이 많은 고발과 정황 증거들을 토대로 김태규 협회장을 소환조사에 응하게 만들 것이고, 그럼에도 협회장이 응하지 않으면 결국 검찰 기소와 함께 앞에 말씀드렸던 구속 수사까지 가능하지 않겠냐. 근데 이 김태규 협회장뿐만이 아니라는 것이 더 문제라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4억 원을 후원하고 91억 원의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대한체육계 독점 공급권 손을 보게 되는 건가? 와, 놀랍지 않습니까? 후원사는 수의 계약을 맺었다. 말 그대로 독점 공급권 논란이 터지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그야말로 자기들의 입맛대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특히 수의 계약이 뭡니까? 뭐 입찰 경쟁이 있다라는 형태는 띠고 있지만 이미 사전에 어느 곳과 계약할지 임의로 선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계약을 수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4억 원을 후원하고 91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무슨 말일까요? 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입장도 위태롭습니다. 4억 원의 후원금을 내고 91억 원어치의 수의 계약을 따낸 경우도 있다. 지난 파리올림픽 꽉 채운 브랜드 로고들, 바로 대한체육회 공식 후원사들인데요. 이 4년마다 선정되는 후원사는 국가대표 초상권, 팀코리아 엠블럼 독점 사용권뿐만이 아니라 후원품들도 우선 공급하는 독점 공급권도 가집니다. 그런데 이 독점 공급권에 둘러싼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거죠. 4억 원 정도의 후원금을 대한체육회에 내고서 여행사 부문 공식 후원업체로 선정된 A사가 있습니다. 계약 금액 9억 원에 파리올림픽 항공수성, 11억 원이 넘는 도쿄올림픽 장소 선정 대행 용역 등을 수의 계약으로 따냈습니다. 2019년부터 65건, 총 91억 원어치가 수의 계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비슷한 기간 대한체육회가 후원사 8곳과 맺은 수의 계약의 규모는 총 231억 원, 상당수는 계약 금액 2천만 원 이상이었다라고 합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요, 경쟁 입찰, 공개 경쟁 입찰에 붙여서 계약이 선정돼야 하는데 독점 공급권이 있다 보니까 수의 계약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문체부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이런 독점 공급권에 대해 포괄적으로 승인을 하지 구체적으로 관여하진 않는다. 살펴보니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체육기금이라는 많은 막대한 재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은 기본 원칙이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는요, 이번 독점 공급권 분야를 제한하고 그동안 후원계약 적정성도 살펴 문제가 있다면 시정 조치할 방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 대한체육회의 이기흥 회장의 지시 아래에 총 8곳과 맺은 수의 계약 231억 원
규모의 계약을 자신들의 임의대로 체결이 됐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31억 원 규모입니다. 231억 원. 결국 대한체육회가 연마다 정부 보조금으로 받는 게 4천억 원이 넘는데 그 4천억 원 뿐만이 아니라 수의 계약으로 진행해서 처리한 액수 단위가 231억 원이라는 겁니다. 231억 원의 규모를 따내기 위해서 8곳의 수의 계약 업체는 대한체육회에 후원금을 낸 거죠. 야, 이거 누가 봐도 좀 문제점이 많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 문제점은요, 결국 김태규 협회장과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굉장한 아주 강력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방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김태규 협회장 같은 경우는 오리무중인데 각종 의혹은 폭발하고 있죠. 여기에 배드민턴 협회에 손을 들어주고 있었던 대한체육회장 역시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91억 원 수준의 수의 계약을 맺었다. 근데 제가 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죠. 배드민턴 협회도 후원사인 일본 기업 요넥스와 수의 계약 형태로 진행을 맺었다. 자, 이 수의 계약, 말이 수의 계약이지 막말로 그냥 임의대로 자기들끼리 짜고 쳤다라는 것밖에 보여지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이 구속수사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체부에서 시작되지만 대통령까지 집중해서 지켜보고 있는 이번 사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대선 출마에 대한 우려까지 누리꾼들 사이에서 쏟아지고 있는 삼선의 지금 의지, 그것을 맡고 있는 문체부의 유인촌 장관과 그 뒤에 있는 대통령까지, 이 규모가 보통 규모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쏘아 올린 소신 발언이라는 이 작은 공 하나가 결국엔 이 셔틀콕 하나가 지금 많은 비리에 휩싸여 있는 배드민턴 협회장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구속 수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에서는 끊임없이 비리 폭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 기부금은 안 내고 협회의 돈으로 파리를 다녀왔다. 개인 돈을 쓴 다른 협회와 대조된다. 제가 앞서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희 김태규 협회장 애시당초 진상조사위라는 것 자체도 상급기관인 문체부에 제대로 된 허가 없이 또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막무가내성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 문체부에서 결국에는 이것을 저지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태규 협회장은 현재 자신을 둘러싼 셔틀콕 배임 횡령, 직원에 대한 갑질, 또 그와 관련된 동영상까지 있다라고 하는 와중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안세영 선수를 축하하는 이 만찬 자리에도 불참을 했죠. 그 많은 관계자들이 오는 곳에 김태규 협회장만이 주랭랑을 쳤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좀 한번 잠깐 살펴보자면, 이게 뭐 파리 올림픽 출장을 다녀오면서 소속 임원 전원의 항공료를 협회의 운영비로 냈다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양궁협회와 탁구협회는요, 소속 임원들이 자신의 사비로, 내 개인 돈으로 항공료를 마련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 일적으로 중요했다 하더라도 협회의 비용을 이런 임원들의 비싼 비즈니스석 한 자리에 몇백만 원씩 하는 그런 돈을 쓴 것이 아니라 양궁협회, 탁구협회의 임원들은 자신의 돈으로 항공료를 마련하고 협회에 있는 운영자금은 선수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사용됐다라는 것이 좀 대조되는 부분이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비판이 그냥